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예, 오늘은 그 슈퍼맨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슈퍼맨 증후군을 이제 구글에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슈퍼맨 증후군을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정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제 자기가 이제 회사도 일도 잘하고 아이도 잘 키우고 또 예를 들어 여자 같은 경우에는 또 아내로서의 어떤 집안일도 잘하고 또 며느리로서 또 딸로서도 역할들을 다 모두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 이제 모든 것들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번아웃 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이제 슈퍼맨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 나누는 거는 이런 슈퍼맨 증후군하고는 좀 다른 느낌의 그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슈퍼맨 증후군이었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슈퍼맨 증후군은 다른 사람을 돕느라고 이제 진이 빠지는 그런 증상들을 말합니다. 슈퍼맨이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어려움을 보면 그냥 슉 날아가가지고 막 이제 돌도 옮겨주고 이제 기차도 막 이렇게 들었다 놔주고 이제 절벽에 떨어질 뻔한 사람을 잡아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게 슈퍼맨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가서 이제 도우려는 그런 사람이 슈퍼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는 또 저는 슈퍼맨이 아니라는 거죠. 슈퍼맨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죠. 하지만 슈퍼맨도 또 그래요. 그 제한된 몸은 하나니까 전 세계에 있는 온 인류의 모든 어려움들 다 구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사고를 당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시공간의 제약들을 슈퍼맨 같은 경우엔 받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용암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또 막 깊은 해저에 이렇게 까지 해가지고 뭐 숨을 참아가면서까지 이렇게 숨을 몇 시간씩 안 쉬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슈퍼맨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적인 인간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겠죠. 근데 이제 슈퍼맨도 그런데 시공간의 제약을 또 인간이라서 받는 제약들이 있는데 우리의 그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시간과 공간과 또 힘과 또 감정적 자원에 제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 한계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되 또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은 또 이렇게 좀 한 발짝 가슴은 아프지만 한 발짝 물러서거나 아니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맡기는 그런 식의 패턴들을 이렇게 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슈퍼맨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은 어떠냐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국률이 많고 자비가 많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또 다른 말대로 말하면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돕게 되는데 이때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안에 자원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시간과 또 육체적인 자원과 또 감정적인 자원과 재정적인 자원과 또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일단 이렇게 저지르고 보는 이렇게 돕고 보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돕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힘이 없다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도울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물론 힘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돕는 법을 모르고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법을 모르고서 이제 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의 증상들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냐면 이제 자기가 당연히 이제 못하니까 아둥바둥 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좀 갉아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점점 고갈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점차 이것이 힘들어지고 일이 되고 나중 돼서는 내가 이걸 왜 했을까라는
또 마음도 들고 또 상대가 믿기도 하고 막 이런 감정적인 그 에너지들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또 체력적으로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1부터 10까지가 자기의 분량인데 지금 12, 13, 15, 20까지 일들을 감당해야 되니까 사람들을 돕다가 이제 지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정작 자기가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해야 될 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이웃집을 이렇게 돕다가 자기 자녀들에게 소홀하게 되는 겁니다. 또는 그 자기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정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잘 챙김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재정이 이제 다른 사람을 돕느냐고 이렇게 새 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뭐 이렇게 뭔가 사람들을 돕느냐고 자기 부모님을 챙기지 못하거나 또는 자기 직장의 일들을 소홀히 하게 돼서 직장에서 좀 존재 뭐라 그러죠? 이렇게 거기서 계속 일하는 것에 있어서 좀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이 없는 상태에서 또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한계보다 더 이상의 것들을 이제 시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기도 힘들고 또 자기의 주변도 이제 잠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래 가지고라도 상대방이 도움을 받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장기전으로 되거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도 처음에는 도움을 받는 듯 싶었지만 사실 정작 진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립해야 되는데 자립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뭔가 공급을 하니까 아예 의존하게 되는 성품으로 바뀌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 사람이 힘이 없으니까 나중 돼서는 이제 정성을 들이지 못하고 신경질 내게 되고 해서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이게 저는 제일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돕다 보니까 막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의 삶을 완전히 이렇게 엉망이 되어 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도울 수 없으면 이렇게 인계하는 거나 다른 사람에게 좀 건네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또는 이제 할 수 없으면 인정하고 좀 거리를 두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슈퍼맨 증후군으로 인해서 힘든 사람은 자기가 힘들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과 사람이 힘들고 또 결정적으로 자기가 돕고자 했던 사람들도 나중 돼서 힘들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사실 뭐 제일 좋은 거 뭐 한계를 인정하고 뭐 이렇게 인계하고 이런 것들이 뭐 제일 좋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또 여러 가지로 이 내면의 문제와 맞물려 있어요. 마치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렇게 술을 마시는 것이 이 내면의 많은 문제들과 연관이 되어서 그것이 결과로 나오는 것처럼 슈퍼맨 증후군에 걸려서 사람들을 이렇게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돕고 잘 거절하지 못하는 것들에 있어서 이제 자기가 힘이 없는 경우가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면이 엉망이라고 내면이 좀 뭔가 다른 부분들이 겹쳐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걸 도움으로써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이제 교만함의 부분이죠. 내가 이렇게 도울 수 있다는 교만함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그 질투의 부분들, 이게 저 사람들은 저런 걸 할 수 있는데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질투의 부분들, 아니면 그 내면에 아주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도우면서 내가 이거로 나의 그 존재감을 확인받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은 아니고 이제 가끔 뉴스나 TV 또는 주변의 이웃들 중에 전혀 이렇게 좀 맞지 않는데 같이 살면서 이렇게 굉장히 그 한쪽에서 이렇게 좀 병든 집착처럼 이렇게 돕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삶도 없고 또 이제 자기가 굉장히 자기 살을 깎아 먹으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슈퍼맨 증후군에 걸려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경우는 어땠냐면 저도 이제 슈퍼맨 증후군이 저도 있거든요. 저도 이제 사실 이제
그러니까 종교기관에서 사람들을 좀 이렇게 뭐 교회학교 교사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이렇게 돕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하면서 도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돕고 하는데 그 이제 제가 다 도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A라는 학생도 돕고 B라는 학생도 돕고 C라는 학생도 돕고 또 누가 와서 힘들다고 상담을 하면 그 사람도 도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일단 힘들다고 하니까 내가 도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관계들을 맺어놨어요. 내가 돕겠다, 돕겠다 다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10명에서 20명 정도 얘기를 해놓고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도우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막상 도우려고 봤더니 내게 힘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막 학업을 하고 뭔가 다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그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니까 또 부모님이 걱정을 하게 되고 또 같이 이제 수업을 듣고 이런 친구들이 이제 또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변에 좀 피해들을 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아이들이 그러면 나에게 도움을 받았냐? 사실 지금은 또 달라요. 지금은 한참 시간이 지나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도움받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좀 바뀌긴 했고 하지만 지금도 이제 물론 모든 사람들 도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한계들을 짚고 이렇게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작 아예 어떻게 도와야 될지도 모르고 도울 수 있는 힘도 없었어요. 제 코가 석자였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도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에너지만 낭비하게 되고 오히려 정말 잘 도움을 받아야 되는 타이밍들을 좀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되게 마음이 아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예전에 그 이제 도벽에 문제가 있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도벽에 문제가 있었던 친구를 사실 제가 그때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온다면 또 다를 거예요. 좀 이렇게 좀 좋은 기관도 연결해주고 좀 더 이렇게 사실 이제 도벽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답이 많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큰 그림들을 좀 그려줄 수 있는 좀 힘도 생기고 또 방법도 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당시에는 정말 힘이 없었고 제 코가 석자였고 정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이제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도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상담기관이나 또는 어떤 병원이나 이런 데다 좀 인계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그런 데도 제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좀 이 부분에선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좀 나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들 타이밍이 그냥 지나가게 되고 지금은 그냥 그 문제를 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기적으로 재발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슈퍼맨 증후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때 그 사건 때문이거든요. 내가 힘이 없으면 방법을 모르면 또 이렇게 좀 내어 주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제가 좀 그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럼 제가 그때 왜 그렇게 좀 그 친구를 도우려고 했냐면 물론 저는 국률함과 어떤 자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어떤 은사처럼 저의 성품의 되게 좀 강점이에요. 그 부분이. 그래서 쉽게 공감하고 쉽게 같이 아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뭐 그 부분이 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사실 그 친구가 저에게 와서 도움을 이렇게 구하니까 이제 그 다른 사람에게 보낼 때 뭔가 자존심이 상한다라는 느낌들이 들었어요. 내가 가오가 있지. 내가 교사인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낼 수 있나? 이런 좀 가오가 이제 꺾인다는 느낌이 들어서 자존심이 상해서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뭔가 인정받는 듯한 느낌을 좀 갈구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이제 하소연을 하고 어려움을 구하면 뭔가 나를 신뢰한다는 거니까 뭐 인정에 대한 욕구들이 채워지면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제가 좀 나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또 교만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교만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문제들을 쫙 이렇게 겪으면서 이제 요 슈퍼맨 증후군이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을 보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은 전심을 향해 돕지만 힘이 있고 방법을 알면 돕지만 모르는 것에 있어서는 다른 기관이나 사람을 연결해주고 또 이제 자기가 현재 도울 수 있는 부분들까지만 돕고 이제 자기는 이제 내가 더 이상 도울기 힘들 것 같다라고
딱 이렇게 노라고 이야기해주고 또는 뭐 기도해주겠다고 이야기해주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들을 좀 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게 정말 요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슈퍼맨 증후군이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중독처럼 이렇게 그러진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심층적인 도움들을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슈퍼맨 증후군에서 이제 악용하는 사례도 하나 봤거든요. 이거 뭐냐면 예전에 이제 그 자기가 그 질환에 대해서 그 정신질환에 대해서 제가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 근데 자기가 고칠 수 있다고 하면서 상당한 돈을 받으면서 이제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저랑 같이 또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잘 못 도우니까 그냥 이렇게 상의하고 이야기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도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돈을 받고 고칠 수 있다고 장담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타이밍을 놓치거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정체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서 이제 그분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슈퍼맨 증후군 뭐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그렇게 믿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근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 확률로 회복은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그분도 나중 돼서는 깨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슈퍼맨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자신이 사람들을 좀 도우려다 보면 늘 문제가 생기고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분들이 오늘 슈퍼맨 증후군을 통해서 조금 더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함께 걸어갈 때 저희들이 가장 회복이 원만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커뮤니티 가운데서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들 네이버 카페에 가입해 주시고 또 유튜브 구독을 눌러주시는 분들은 또 함께 영상으로 멘토링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카페에 보시면 이렇게 영상이 좀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어서 좀 더 보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골반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회복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또 함께 이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통 가운데서 열심히 회복하기 원하시는 또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